자, 이제 드디어 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먼저 우리는 전반적으로 화장품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감도 있죠.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법의 테두리를 알아야만이 이게 위법인지 적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장품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니까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좀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화장법을 이해를 하는 게 1강에서 중요한데 어떤 취지에서 화장법을 만드는지 입법 취지. 두 번째는 그렇다면 화장품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는지 그 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의약 외품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장품 법 정의가 뭔지를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이렇게 혼용하고 혹은 또 이렇게 소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정의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화장품도 일반 화장품이 있지만은요 좀 더 기능이 높은 화장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더 좋은 효과를 자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자꾸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합성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요, 가능하면은 천연 제품을 모으라고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의 피부가 자꾸 예민 성향이 뜨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성된 원료가 들어있지 않고 피부에 어떤 중독이 되거나 내성이 발생되는 그런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화장품, 천연 원료를 집어넣은 천연 화장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연 제품 중에서 유기농으로 만들어낸 그런 원료를 사용하는 유기농 화장품이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요즘에 아토피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맞춤형 화장품, 그죠? 우리의 가장 제일 중요한 주제인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제가 1강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장법이라는 게 원래는 의약품 안에 있는 그런 법에 있었었는데 좀 더 그런 법 테두리 안에 의약품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화장품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발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화장법을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된 취지가 되는데 일단 먼저 약사법에서 독립이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약사법 안에 있으면 한계가 있죠, 그죠? 그건 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목적이냐면요, 이게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국민 보건 향상과 좀 더 국민한테 좋은 효과, 뭔가 좀 더 피부 미용에 대한 문제를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보건 향상, 그리고 이 외국 제품이 효과가 자꾸 좋은 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 국내 제품이 경쟁력이 자꾸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외국 제품과의 그런 어떤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히 산업 발전 중에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 즉 맞춤 화장품 판매업이라 하는 건요,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앞장서는 그런 리더가 될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외국에서는 그게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이 생기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빨리 합류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 크게 봐서는 개인적인 발전도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발전하는 데 여러분 기여하시고 또 외국까지 가셔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일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뭐라고요? 국민 보건 향상과 그리고 뭐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기여하셔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는 게 정의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의약품에 포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가 만들기 전에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그게 정의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일본 걸 주로 많이 가져온 거지만 결국에는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우리과 시킨 거죠. 자, 화장품 정의는 이것도 아마 시험에 분명히 가로를 해서 이렇게 단답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먼저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체, 동물이 쓰는 거 아닙니다. 인체를 어떻게 한다? 청결, 미화, 청결하게 한다는 얘기는 깨끗이 닦아낸다는 얘기죠. 청결하게 되면 예뻐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뭡니까? 미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낸 다음에 뭐 토너를 바르거나 세럼을 바르거나 크림을 바르게 되는데 그게 또 피부를 어떻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촉촉하고 그죠? 당김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 예민성이나 뭐 기미라든가 그죠? 노화를 좀 좋아지게 호전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체를 청결 미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때요? 예뻐지겠죠. 예뻐진다는 말을 뭘로 했냐면요.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이 말이 결국은 뭐 한다고요? 예뻐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체에 발라서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인체를 청결 미화해서 용모를 밝게 하거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반복해서 여러분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인체 그리고 청결 미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장법의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인체 중에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요. 인체 중에서 피부하고 모발 이게 중요합니다. 인체 중에 뭐라고요?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유지 증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점막에 사용하는 제품은 그건 우리가 화장품 아닙니다. 점막에 사용한다면 눈이라든가 이거 안약이죠, 그죠? 코도 점막이잖아요, 그죠? 입안도 점막인데 위장도 점막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점막에 사용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약이죠, 약. 그만큼 효과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피부라고 하는 건 좀 보호막이 되는데 점막은 금방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막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피부나 모발의 뭐 건강입니다. 건강, 질병이 아닙니다. 건강을 뭐 유지한다는 말은 좀 예방해 나간다는 얘기고 관리란 말은 좀 더 좋아지게 개선한다는 얘기죠.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근데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구강청결제가 마우스워시 있잖아요, 그죠? 마우스워시는 화장품일까 아닐까요? 그죠? 구강이라는 말은 점막이기 때문에 그건 화장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피부하고 어디에 쓴다고요?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바르는데 어떻게 바릅니까? 도포해서 문지르거나 또는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나왔죠. 하게 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인체 작용이 경미하다는 거.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작용이 높은 건 약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 작용하는 건 좀 나왔지만은요. 질병의 진단,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절대 질병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인체 작용이 경미한 바로 그런 피부 미용적인 부분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첫째는 인체를 청결 미화한다. 그래서 뭐 매력을 더하거나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예쁘게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 인체 중에 어디라고요? 점막이 아니에요.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 또는 이 관리가 뭐죠? 증진이죠. 유지 또는 뭐라고요? 증진입니다. 좋아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유지는 유지한다는 얘기고 증진이라면 좋아지게 한다는 얘기니까 유지는 예방이고 증진은 뭡니까? 이건 관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와 유사한 행위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그런데 인체 작용이 뭐라고요? 경미한 것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화장품 정의는 크게 세 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의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화장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능성 화장품은 2018년 전만 하더라도 세 가지였었죠. 세 가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첫째 뭐 미백, 주름, 그 다음에 선 차단제. 이렇게 세 가지 알고 있었죠. 근데 추가로 2018년 5월 달에 추가로 8가지 정도, 그러니까 세 가지니까 8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8가지. 그 8가지 추가된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게 좀 많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먼저 화장법에 보게 되면요. 5가지도 나와 있어요. 5가지. 5가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처럼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첫째 미백. 그 다음에 뭐 한다? 두 번째는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미백하고 뭐라고요? 주름 개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차단한다는 얘기죠. 근데 차단뿐만 아니고 피부를 곱게 태운다는 얘기예요. 선탠을 시킨다는 얘기죠. 너무 짙게 태우거나 국부적으로 더 많이 타는 게 아니고 기미죠. 그게 만드는 게 아니고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뭐라고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피부를 보호한다. 그럼 네 번째는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이거 모발은 아니지만요. 채모를 제거하거나 제모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요. 다섯 번째는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건데 이제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피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손상된 어떤 피부 장벽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각질화가 생기거나 여러분 교재보면 있습니다. 또는 건조하거나 또는 어때요? 이 각질이 들뜨는 그걸 어떻게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다섯 가지가 바로 뭐라고? 다섯 가지가 화장품에 대한 것 중에 기능성 화장품의 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법에. 근데 그 다섯 가지를 어떻게 다시 구분했냐면요. 이처럼 11가지로 다시 만들어냈어요. 보세요. 먼저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요.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먼저 색소가 많이 차 있는 게 좀 더 기미 부위는 색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가 제거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과색소를 제거해 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색소를 좀 더 기미 부위는 좀 더 짙은 색소를 더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서. 그럴 때 이 짙은 색소, 과색소를 만들어내는 걸 좀 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절대 이미 있는 걸 제거해주고 또는 어때요? 짙은 색소가 올라오는 걸 억제시켜 준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미백에 관한 한 여기 나왔지만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색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 그죠? 기미 부위는 색소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한다? 좀 억제시켜 준다는 얘기가 그게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거. 두 번째는 이미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 그러니까 좀 더 짙은 색의 멜라닌이 되겠죠. 요 다른 피부도 정상인 피부도 사실 멜라닌이 다 있어요. 근데 기미 피부는 좀 더 많은 색소, 과색소가 침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피부에 침착된 과잉의 그런 멜라닌 색소의 색을 어떻게 한다? 역계하여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첫째, 밑에서 좀 더 짙은 색이 올라오는 걸 좀 막아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올라와가지고 까맣게 착색된 걸 좀 더 어떻게 하는 걸 하얗게 좀 우리가 이렇게 벗겨가지고 색소를 옅게 만들어준다는 그게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건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는 건요. 항상 도움이란 말이 따라요. 도움. 절대 피부 미백을 해준다 아니에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부 주름 개선에 주름 개선 해준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도움 준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치료하거나 직접 효과를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도움 준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서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데 도움 준다. 이 도움이 중요합니다. 도움. 아시겠죠? 그래서 주름 개선이란 말은 피부에 탄력을 줘가지고 피부의 주름을 완화하는데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2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말을 풀어내. 그러니까 1번 이렇게 반가로 있는 것은 화장법이에요. 근데 그 화장법 하위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럴 때 그 시행규칙에는 우리가 1번 미백에 대한 것도 크게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따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는 게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은 화장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고시가 있고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양쪽가로 1번, 양쪽가로 2번 같은 건 화장법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양쪽가로 1번을 갖다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하나로 또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름 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탄력을 줘가지고 주름을 좋아지게 한다. 구체적이 좀 있죠. 이 구체적으로 하위법이 바로 그게 뭐라고요? 시행규칙. 예, 화장법이 있고 그 하위법은 뭐가 있다고요? 시행규칙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도움을 준다. 피부를 곱게 태운다는 자외선을 적당히 좀 막아줘야만이 피부가 예쁘게 타거든요. 피부에 한꺼번에 자외선을 많이 보게 되면요. 예쁘게 안 타요. 좀 얼룩져 보이거나 너무 짙은 소로 타기 때문에 차단을 해준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곱게 태운다는 말은 적당히 차단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도움을 준다. 결국 그 말인데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럴 때 세 번째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시행규칙 안에 보게 되면 또 두 개로 나눠놨어요. 보세요.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한다. 이게 바로 선텐, 예쁘게 태운다는 얘기, 선텐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차단 또는 산란시킨다 그랬죠. 차단, 못 오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산란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외선이 오게 되면 우리가 흡수를 하거나 또는 산란시켜 가지고 자외선을 침투를 막아내서 피부를 보호시켜준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세 번째 자외선 차단에 대한 얘기도 시행 규칙에서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가로치기라든가 적당한 말에 대한 게 아마 시험에 나올 거로 생각이 되니까 이 기능성 화장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가로에 나온 내용은 이건 뭐라고요? 화장법에 있는 얘기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다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시행 규칙에 6번, 7번 나눴다는 얘기인데, 봐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뭐, 이런 식으로 그 연모제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연모제인데, 이게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은 연모제. 그 다음에 이미 이 연모시켜가지고 색깔이 있는 걸 이제 없애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될까? 탈염제 또는 탈염제, 그럼 뭐라 그럴까요? 탈색제라 그러죠. 탈색제. 그러니까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색깔을 주거나 또는 그걸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연모제 또는 탈염제, 탈색. 이게 원래는 의약용품에 있다가 바로 뭘로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거한다는 얘기는 물론 모발을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요, 체모를 제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 그다음 뭐라고요? 체모를 뭐 하는 거? 제거하는 기능. 그게 바로 이제 겨드랑이 같은 거죠. 이게 브라질 왁스 같은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연모제, 탈염제, 탈색제는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가 돼요. 일시적이란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헤어 틴트 알죠? 색깔 내주는 거, 또 혹은 헤어 칼라 스프레이 있잖아요. 혹은 흑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에요. 이건 일시적인 거죠. 그건 전에 가서 스쳐버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고 한 3개월 이상 가는 그런 게 바로 뭐라고? 좀 더 약간 영구적인 건데, 예, 그런 것만 뭐라고?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을 제외한다. 그 제품이 뭐라고요? 헤어 틴트. 그다음 뭐? 칼라 스프레이. 칼라 스프레이. 그다음에 흑채. 이 머리카락 색이, 이 머리가 좀 비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흑채. 이건 뭐라고? 이것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켜 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체모를 제거하는 게 제모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모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게 제모 왁스잖아요. 이게 제모 왁스는 이건 뭐라? 제모 왁스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에요. 일반 화장품이죠. 이것도 일반 화장품입니다. 헤어 틴트나 이것도. 근데 그럼 어떻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닦아내면 화학적으로 제거되는 게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으로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된 것이 이제 피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5번에도 이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잘못 나오고, 이게 피부에 대한 얘기예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각질, 여러분 교재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질화. 이게 피부에 방음막이 깨져가지고 발생되어지는 건조나 각질화, 뭐 빠짐이라든가 각질이 탈락되는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 피부하고 모발도 포함이 돼 있어요. 모발. 그렇기 때문에 탈모 증상의 완화를 도움을 준다. 탈모 증상, 탈모 방지제 있죠? 이것도 이제 화장품은 이게 기능성 화장품 넘어온 거죠. 탈모 방지제. 뭐라고요? 탈모를 방지하는 방지제. 하지만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다. 이게 대표적으로 흑채예요. 이 흑채는 이건 일반 화장품이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모 방지제.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게 여드름성 피부하고요. 그다음에 아토피성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튼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이게 또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물론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하겠지만은요, 심사를 하거나 또는 보고를 하게 되는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인체 적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안전한지를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효과가 있는 유효성, 그다음 뭐
피부에 대한 안전한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기능성 화장품 나오게 되면 판매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내고 있죠. 그럴 때 여드름성 피부에 관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인체 세정용 제품이 하나 한다는 얘기예요. 인체 세정용. 인체 세정용이란 말은 이렇게 뭐 거품이 나면서 닦아내는 제품인데 제가 두 번째 강의 말씀드리겠지만요. 화장품의 유형은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드름용 제품이 포함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인체 세정용이거든요. 그 인체 세정용은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가 폼 클렌징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드름용 제품은 폼 클렌저 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용 제품 뭐라고요? 인체 세정용 제품으로서 폼 클렌저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에 대한 건요, 의사분들이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되게 원치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화장품을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연고 중독, 그죠? 어떤 부신피질 호르몬 중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겨가지고 가능하면은 어떤 화장품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봤을 때 물론 도움이 되죠. 아토피가 심하지 않을 때 거의 좀 좋아지고 좀 당기거나 각질이 들뜰 때는 화장품으로 해결이 되지만 좀 도움이 되지만은요. 진물이 나거나 또는 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갈라져 가지고 그럴 때는 절대 화장품 쓰면 안 돼요. 이 효과가 없거든요. 오히려 화장품 쓰게 되면 피부가 더 진물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분들이 아토피를 치료하는 그 골든 타입을 놓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의견이 나와서 의사들이 좀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이란 말을 이제 못 쓰게 한답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냐면요. 아토피성 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에는 뭡니까? 손상된 피부 장벽, 피부 장벽이 깨지는 거죠. 그죠?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함으로써 가려움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으로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토피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함으로써 가려움 거 대표적인 아토피 문제죠. 근데 아토피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가려움 등을 뭐한다?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 분명히 도움이에요. 도움을 준 것으로 개정 예정인데 아마 이것도 그냥 보습제 정도로 하지 않을까. 보습제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튼살 뭐 임신성 튼살이라든가 또 갑자기 살이 쪄서 튼살 생길 때 붉은선이 생기잖아요. 그죠? 붉은선이 생긴단 말은 콜라겐과 이 엘라스틴이 잘라지면서 뭐가 되는 거 그 사이에 혈액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바로 혈흔이 나타나는 게 그게 튼살인데 이게 잘라지는 과정에서 어때 피부가 많이 땡기겠죠. 그리고 피부가 벌어지니까 피부가 많이 어때 그 붉은 선이 많이 나타났는데 피부에다 보호를 해주는 뭐 보습제를 발라주게 되면요 이 붉은 선이 좀 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옅게 해주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옅게 하는 도움을 준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보습제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법에는 5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위법의 시행 규칙이 몇 가지로 나눴다고요? 그걸 11가지로 나눴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잠깐만 복습하면요. 첫째, 자 1번 피부 미백이에요.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시행 규칙에서는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 색소를 진하게 만드는 걸 억제하는 거하고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좀 어떻게 없애는 벗겨내게 색을 옅게 만드는 거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주름을 좋아지게 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다음 3번에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또는 뭐라고요? 자외선으로 피부를 보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햇볕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그다음 뭐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가지고 자외선의 침투를 막아내는 것 됐어요? 그 다음에 모발 색상 변화 또는 제거라 그랬죠. 모발 색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연모제, 그 다음에 탈색제, 탈염제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은 주로 어떤 일시적인 탈염제, 그러니까 염색제라든가 탈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영구적인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헤어 컬러, 헤어 틴트, 컬러 스프레이 있죠.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채모를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은 그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고 일반 화장품이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발이나 피부가 빠지거나 또는 건조하거나 각질화가 생기거나 각질이 들뜨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지를 도와주는 제품인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탈모되는 거, 탈모 방지제. 이 탈모 방지제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피부에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이게 물리적으로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는 제품은 제외가 된다. 이게 뭐라고요?
흑채라는 제품은 그건 일반 화장품이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여드름, 그 다음 뭐 아토피, 지금 아토피라는 걸 사용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튼살, 이 세 가지에 대한 건데 여드름에 대한 제품은 오직 한 가지 인체 세정용으로서 폼 클렌저 하나만 해당이 된다는 거, 기능성 화장품 중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토피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뭐 손상된 피부 장벽으로 인해서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가려움 개선을 도움을 주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보습제를 하나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튼살로 인해서 붉은색이 생기는데 붉은색을 좀 엷게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그게 뭐라 했어요? 튼살 제품은 보습제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중요하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이게 이제 기능성 화장품 옛날에 여기 나왔지만 제가 강조했던 얘기인데 다음 화장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이다. 이 세 가지 뭐 제모왁스 아까 얘기했죠.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뭐 세모 제거제는 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 그랬죠. 제모왁스 하는 거. 그다음에 헤어 틴트라든가 헤어 스프레이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일시적으로 뭐 하는 거 염색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성이 아닙니다. 흑채 같은 경우도 뭐 이 약간의 색깔을 나타내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연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참 수요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천연 화장품이고 어떤 게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그죠? 정의라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함량에 대한 비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있겠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그 합성 원료가 원래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한 5%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용 합성 원료에 대한 5%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공정이 있어요. 그걸 쓰게 되면 또 그 천연이라든가 유기농 제품이 변질되거나 다른 방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또 뭐 그 담을 수 없는 용기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더라고 보니까 아무 용기나 담는 게 아니고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용기 같은 것도 체크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천연 화장품과 뭐라고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요. 먼저 정의를 보면요.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식물 및 그 유래 원료라는 겁니다. 이게 동물하고 식물에서 뽑아낼 수도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진 걸 원료를 뭐라고? 유래 원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파생되어진 원료는 어떤 거냐면요. 허용이 되는 공정 내에서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동식물 원료는 우리가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자르거나, 그죠?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쇄하거나 또는 원심 분리 해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유래 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유래 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동식물 천연 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좀 변형시킨 것은요. 허용되는 공정에서 뭐라고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생물학적으로 변화시킨 성분이 뭐라고 그게 우리가 유래 원료라고 얘기하는데 이처럼 동식물 또는 뭐라고 그 유래 원료. 그래서 동물성 유래 원료 또는 식물성 유래 원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누가 정합니까?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에요. 그럴 때 이 비율 잘 생각하세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연 함량은 95%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이하가 되게 되면 천연 화장품으로 인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가 뭐냐면 허용되는 합성 원료. 도저히 이게 천연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합성 원료가 있는데 그것도 허용되는 합성 원료가 있습니다. 그게 5% 이내. 그 다음에 석유화학불에서 2%를 초과하는 게 불가하다는 게 석유화학이라는 것도 실은 이것도 천연에서 나온 건데 2%가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안에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그런 뭐라고 부분이 원료가 있었는데 그게 뭐 2%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천연 원료 함량이 뭐라고? 천연 함량이 뭐라고? 95%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천연 원료라는 말은 또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 유래 원료까지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허용되는 합성 원료는 몇 프로 이내? 5% 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원료는 어떤 거? 2%를 절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은요. 여기 나왔지만은요.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천연 화장품을 얘기하면요. 그 천연 화장품 안에 좀 더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면요.
유기농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유기농이라 하는 것은 그걸 인증하는 그런 외국의 제품이라든가 우리나라 제품을 들어가서 우리가 천연 화장품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인증된 걸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천연 화장품은 좀 더 넓은 의미가 있고,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 안에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기농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이게 추가가 된 거죠.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그러니까 이 동식물 그 유래 원료에다가 뭐가 추가됐다고요? 바로 유기농 원료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게 나온 대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인데, 천연 화장품의 조건을 충족을 하고, 먼저 조건 충족이 뭐였나요? 천연 원료가 몇 프로? 95% 이상. 그다음 뭐 허용 합성 원료가 5% 이내. 그다음에 석유화학은 그 전체에서 2% 이내가 돼야 돼요.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에다 뭐가 추가되냐? 유기농이 10%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천연 함량 90% 안에 얘가 10%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천연 함량 85% 정도 되는 거고, 유기농은 한 10%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처럼 되어 있는 게 뭐라고? 이게 바로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의 함량 비율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연 화장품은 천연 함량이 95%, 오케이? 그다음 뭐 허용 합성 원료는 5%, 석유화학에 유래된 것은 2% 이내. 그런데 뭐라고? 유기농 화장품은 그 천연 함량 중에서 10%가 뭐 유기농 성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